2번 문제 한번 볼게. 다음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고른 뒤 그것이 자료 1의 가의 유형과 나의 유형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다음 밑줄 친 거. 자신이 고른 입장에 대해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고 자료 3을 활용하여 그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세요. 자, 근데 분량이 6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자, 그러면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 고르기 위해서 다음 봐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후위기 비관론자와 기후위기 회의론자로 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밑줄 친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 자료를 좀 일단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비관론자는 여기 이제 나왔잖아.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기후위기는 과도한 인간의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고 여긴다. 다음에 이들은 과학기술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환경 파괴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비관이죠. 반면에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은 환경과 기후의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지구활동의 일부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누는 거네. 그지? 비관론자는 무엇을 비관하냐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걸 비관한 거고, 회의론자는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어. 대신에 자료 분석을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비관론자, 기후위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비관론자, 얘는 관심은 높은데,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된 관심은 높은데 이것이 모두 인간의 행위로 유발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더 보면 해결할 수 없다가 비관론자. 자, 비관론자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료 1, 그림 1과 2가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환경 관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O는 매우 높은 거고 1은 매우 낮은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림 1번에서 그림 1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항상 그래프 나오면 가로 세로 확인하라 그랬지. 자, 첫 번째 그림 1, 환경 관심도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심각성. 자, 그러면 비관론자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관심은 높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 해결할 수 없다는 뜻에서 비관,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비관이라 했지, 그지? 자, 그러면 그림 1에서 따져보면 여기서는 인식이 높은 거, 가와 나의 유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식은 높다, 관심도 높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거 벌써 여기 봐봐. 긍정적 인식이 낮은 거니까 여기서 본다면 기후위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건 이거잖아. 그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관심도는 이렇게 높고요. 그러면 딱 나왔잖아. 이게 비관론자에 해당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료 1번을 가지고 하라고 한 게 아까 뭔지 볼까? 다시 한번. 가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러면 비관론자에 해당되는 자료는 뭐 나의 유형을 본다면 관심도 높고 심각성도 높아. 그러면 가보다는 나 쪽에 비관론자에 관련된 자료라고 보는 게 좋겠지. 그지? 가보다는 나. 여기서 특히 이거야.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은 경우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비관론자에 해당되는 거 자료 중에서 그림 2는 비관론자에 해당되는 자료로 뽑을 수 있다. 뭐 그 이유는 항목으로 얘기하면 돼. 항목으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 비관론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위기 대응 능력이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 됐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야. 요거 다 항목으로 써야 되는 거야. 과학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보는 거고, 자료 1에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거, 그림 2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맞지, 그치? 1에서는 인식적인 측면이겠지. 자, 그림 1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심은 높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항목이 가에서는 그림 1에서는 요 부분을 따오면 되겠네. 요 부분. 요 부분은 비관론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비관론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지? 환경 관심도는 높고, 그리고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자, 미안한데 잠깐만. 인식이잖아. 잠깐만. 여기서 따오는 게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관심도 높고요. 심각성 높고요.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 1하고 그림 2에서 각각 따오면 돼. 알았지? 비관론자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요. 두 번째,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 그런데 과학에 대한 불신도 많다. 이 말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해결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자료 1번에 그림 2, 1, 2를 활용한 비관론자의 내용을 뽑아낼 수 있고요. 자료 2로 한번 가볼까? 자료 2, 그림 3번부터 5번까지 가나 유형의 비중이 각각 높아지는 그 시기의 특징 혹은 비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 특징, 다음 지표의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기후 불안은, 그러니까 이걸 좀 그래프를 잘 읽어야 돼. 알았어? 자,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을 느끼는 정도. 두 번째,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과장한다고 여기는 불신. 요걸 가지고 수치는 똑같고요. 지구 생명 지수는 1970년이 100이라면 이게 기준연도의 지수야. 생물 개체군 평균 개체수를 수치한 생물의 다양성의 지수도 함께 얘기한 거다. 자, 기후 불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비관론자라면 기후에 대한 불안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측면을 본다면 나의 유형이 적당하다고 봐야 되겠어. 그지?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미래에 대한 인식도 비관적이고, 위에서 말한 대로 대신에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관론자는 가보다는 나 유형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림 3에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왔다. 그림 4, 기후 관련 뉴스. 기후 관련 뉴스. 나 유형은 불신도는 낮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 잘 해석해야 되겠네. 비관론자. 전반적으로 기후 불안에 대해서 높아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하는 정도, 불신 정도 여기 나왔어. 불신 정도는 아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역시 이것도 여기 전체적으로 나가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를 가지고 비관론자를 해석하는 게 맞다. 이 내용은 불신도가 낮게 유지된다. 뭐라고? 낮게 유지된다. 이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위에 나온 대로 한다면 비관론자가 기후 불안해 정도, 즉 심각성의 인식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도 변함없이 불신 신뢰도가 낮게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비관론자는 나유형.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다 나유형이죠. 이 해석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도 나유형이겠지 뭐. 그래서 그림 5번 같은 경우 똑같이 나유형이 지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구 생명지수가 1970년도 기준 100에서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그지?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 즉, 지구 생명지수도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표에서, 여기 저기 나온 그림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림 3번, 4번, 5번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기후 비관론자들 입장에서는 사회 불안, 즉 기후에 관련돼서 비관론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신뢰도, 즉 불안 비중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관련 뉴스에 관련된 신뢰도는 낮게 유지되고 마지막 세 번째 생명지수도 낮아진다. 요거 그림 3, 4, 5에서 얻을 수 있는 해석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6번 자료 3번으로 한번 그 자료 3번. 자, 기후 대응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음과 같이 나왔다. A 방안. 탄소 배출 감축 효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적극. 그 다음에 인간행위 위반하는 기후 현상을 적극 홍보한다. A 방안, B 방안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비관론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기후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비관론자라고 보면 안 되지. 아니야, 잠깐만. 기후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활동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 같은 경우에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약 측면을 한번 볼까? 에너지 절약하면 탄소 배출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 A 방안을 많이 활용하겠네. 비관론자는. 그렇지?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인간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아까 처음에 인간 행위, 환경과 관련돼서 얘가 기후 비관론자는 인간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고 여긴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인간 행위에 대한 것이니까 환경 오염의 원인을 인간 행위로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게 바로 에너지 절약이라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A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비관론자. 그런데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현상을 적극 홍보하는 이런 측면은 좀 낮아진다 혹은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 6번하고 7번 때문에 그래. 자, 그림 봐볼까? 그림 6번. 가하고 나 유형에 속한 사람 중 일부가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A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랑 행사에 참여할 의향을 물었어. 그랬더니 적용 전하고 적용 후하고 A가 뭐야? A가 가지. 응?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A 방안을 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지. 여기 에너지 참여. 근데 여기는 지금 에너지 전략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의향이 얘는 나고요, 얘는 가고요. 이걸 따져봐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림 7번에 나와있네, 그치? 맞지, 그치? 네. 근데 이 그림 6번에 보니까 적용 전에나 적용 후나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이쪽 거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A 방안과 가나 유형에 속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해서 B방안을 적용하기 전후의 에너지 참여의 의향이 전혀 없다, 전혀 있다, 평균값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나 유형에서 그림 6번에서 참여할 의향은 탄소 배출 줄이는 효과하고 관련 있는 거지. 그러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A 방안이고, 그지? A 방안은 높아진다. 그 다음에 B 방안은 사실 변함이 없네요 라고 얘기했대. 가 입장에서 본다면 가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인이 나타난 거고 B는 변화가 없다. 즉 B의 방안에 협조하지 않는다. A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적극적 홍보에 나서는 이유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인간의 행위와 관련돼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줄어든다 라고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A 방안이라고. 하지만 B 방안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위기 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홍보한다는 건 그 B 방안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가를 선택한 비관론자들의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기후위기 비관론자들 뭐 한다고? A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B 방안보다는 A 방안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요 자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되어 있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자료를 내가 선택한 비관론자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자료 1에서 보면, 자료 1, 자, 그림이 두 개 나왔는데 그림 2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심도도 높으면서,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온 기후 비관론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유형은 그림 1에서는 심각성 인식, 그림 2에서는 과학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다는 측면을 강조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은 이런 거야. 심각성 인식, 그 다음에 관심도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비관론자 입장에서 써야 되는 자료 1의 어떤 항목이나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자료 2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느끼는 정도가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수치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림 3 같은 경우에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게 뭐냐면, 기후에 대한 불안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나 유형 쪽이 그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지? 기후 불안 정도가 어떻다고? 5가 제일 높은데 기후 불안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비관론자는 나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즉 계속해서 불신의 정도가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불신의 유지.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 봐, 줄어들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불신하다가 점점점 뉴스에 대한 불신이 줄어드는 거고, 이 정도 차를 생각해봐. 불신이 이만큼 5에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1이라면 1로 줄어든 거잖아. 근데 얘는 거의 뭐 1.5에서 계속해서 1을 유지한다고 본다면 불신의 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그림사를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림 5에서는 지구생명지수는 1970년도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점점 생명지수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감소야, 감소. 알았니? 근데 이쪽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비관론자의 입장이라면 나의 유형이니까 감소하는 게 맞잖아. 그치? 감소. 점점 감소한다. 기후위기 비관론자들 입장에서는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지구생명지수, 이건 건강성이거든. 건강성이 떨어진다,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 5번에서는 이 감소 측면인 나 유형을 계속 설명해 줘야죠. 일단 나는 비관론자로 정해졌으니까 나만 해석하면 돼. 알았지? 아, 이 그래프를 이걸 두 개 합쳐놨구나. 네, 두 개랑 이게 지금 분리돼야지, 분리, 그지? 네, 자, 요것도 요거 똑같은 거지. 원래대로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지금 양쪽이 정확하게 접히는 거구나. 위에 거하고 다르네, 그지? 깜빡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맞았어. 그래서 둘 다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명지수의 감소라는 측면은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한 건 비관론자니까 비관론자들의 관련된 내용, 물론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건 비관론자 입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생명지수, 지구생명지수가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가를 갖다가 지금 나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증가라고 했다면 큰일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논술이 뭐라 그랬지? 누가 많이 맞췄냐가 아니야. 누가 많이 틀렸냐. 안 틀렸으면 감점이 없는 거고 틀렸으면 감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 유형에 대한 해석을 이걸 감소라고 해야지 증가라고 하면 감점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지. 그 감점이 상당히 커. 알았니? 그러니까 감점에서 제일 잘못된 가장 데미지가 큰 게 뭐냐면 해석의 관점이 제일 커. 두 번째, 문장을 있잖아. 그대로 발췌하는 경우 이건 일종의 도둑질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표현 면에서 어색하거나 좀 맞지 않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게 맨 마지막에 뭐야? 띄어쓰기, 원고 사용법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맨 밑에 거는 1, 2점이야. 그러니까 점수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뭐 틀려봐야 얼마 틀리겠어. 근데 이렇게 해석을 완전히 잘못해버리면 엄청난 감점, 뭐 한 10점, 15점씩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뭐 채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A방안, B방안이라고 했는데 A방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아까 그 비관론자 입장에서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했는데 잘 들어봐. 자, 아까 비관론자하고 회의론자가 있었어. A 방안을 적용한 전후의 관계, A 방안, 가 유형하고 나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비관론자니까 나 유형이잖아, 그지? 나 유형의 변화, 이거는 증가라고 할게요. 이건 유지라고 할게. 이것도 증가라고 해야지.
이거 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유형이니까 여기서 나유형으로 본다면, 자, 비방안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방안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A 방안을 선택한 비관론자들은 A에 관련돼서는 적극적 활동을 하지만 B에 관련돼서는 소극적은 아니고 그냥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B 방안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B 방안을 선택한 사람은 인간이 유발하는 그 환경오염의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야. 알았어? B 방안. 그 다음에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 같은 경우에 회의론자들은 에너지 관련돼서 참여 의향은 높아졌지만 변화가 없다란 얘기야. 변화가 없다. 알았어? 비방안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유지된다는 얘기네. 얘기한다면 그 A 유형을 선택한 게 비관론자고 A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A를 선택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에 뛰어든다는 거야. 그게 증가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A를 선택하면 비관론자, B를 선택하면 회의론자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걸 말해주는 게 그림 6번하고 7번에 겹쳐져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지? 그래서 기후 비관론자는 A를 선택하고 기후 회의론자들은 B 방안을 선택할 거야. 그것을 나타낸 게 바로 그림 6번, 7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기후위기 비관론자를 택했을 때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걸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정답이 되겠지. 예시답을 한번 볼까? 먼저 자료 1에서 기후위기 비관론자들의 특징이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를 찾는 거였잖아. 첫 번째가 나 유형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왜 간은 아니고 날까요? 그 부분을 따져보면 내용이 이렇단 말이야. 비관론자들은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측면이나 이게 항목의 비교 대상, 심각성의 인식 정도, 요걸 비교해보면 나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 유형을 선택한 거란 말이야. 나를 보니까 환경 관심도 측면, 또 기후위기의 심각성 측면이 기후위기 비관론자의 특징하고 일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야. 또한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과학기술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비관론자들의 인식이란 말이야. 그 인식, 그게 바로 기후변화 대응에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도가 낮게 나온 거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 또 미래에 대한 인식도 비관적이라는 측면이 같아. 그래가지고 나 유형이 비관론자들에 해당된다는 걸 자료 1에서 획득한 거야. 그리고 이러한 특징도 또 있는데 뭐냐면 이게 그림 2에서 나 유형하고 위에 거하고 동일하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이 앞부분에서 요거하고 요 항목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어. 그지? 그리고 또 뭘 확인했냐면 이거하고 미래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이라는 측면도 역시 나 유형에서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찾아낸 건 4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이걸 한꺼번에 써도 상관없어. 1, 2, 3, 4를 갖다 한꺼번에 써도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나 유형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이지, 그지? 그림 3, 4, 5에서 보면 기후 위기로 비관론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사회 전반적인 기후 불안 정도도 함께 비례한단 말이야. 같이 증가한단 말이지. 그리고 과학 신뢰도가 낮은 인식, 이게 결국 과학 신뢰도와 관련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야. 과학 신뢰도가 낮다라는 인식은 기후 관련 뉴스, 이것도 일종의 과학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불신 정도가 변함없이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생명 지수, 이것도 역시 감소한다는 측면. 이 부분들이 거의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마지막 여기서 이제 A하고 B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림 6번, 7번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들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적 차원의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거, 에너지 절약 행동에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대응적 차원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 오염, 환경 위기,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응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래서 A 방안을 선택하지만 B 방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라고 홍보하는 거에 불과한 B 방안은 오히려 그 비관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A, B 방안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A 방안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적 차원이라고. 그리고 B 방안이 배제된 것은 비관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B 방안을 배제시키는 거라고.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A 방안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비관론자들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현실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게 비관론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A와 B 중에 A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